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이제 그걸 갖고 그와 같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제 3차 산업까지 그 핵심 사항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얘기해 보면 농업사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전기 산업사회를 거친 다음에 정보화 산업사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정보화 사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됐을 때를 정보화 산업사회의 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차 산업이 출발해서 출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사회 후반, 이제 전반부와 후반으로 이렇게 후기 산업사회 이렇게 이제 되게 지칭을 합니다. 그거 중에 일괄되게 관통하는 건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정보가 베이직에 깔리면서 이제 그 정보의 양과 질 이러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설명해 낼 때 그게 이제 그 기준점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은 우리가 많이 이제 언급해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본질은 어떤 건지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우리가 4.0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이것이 산업혁명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나타나듯이 핸드폰과 저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연결되는 그러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4차 산업은 대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본질은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설비, 그 다음에 인간이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전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축적하고 그걸로 그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들은 이것들이 연결된다는데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산업 사회에는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것의 초창기의 출발점은 실제로는 정보를 많이 축적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그와 같이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 버는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번다 정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꼭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의 가장 돈 버는 방식의 핵심은 실제로 정보를 모아서 그걸 분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분류시킨 다음에 일반 피플이나 사람들이 그걸 쉽게 접근하고 체계화시켰다고, 그걸 통해 갖고 돈을 버는 방식이 바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였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것 갖고는 안 돼서 웹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쪽에서도 인공지능이랄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로 이행 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면 가장 쉽게 얘기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 인간 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제 상호고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공감대 형성입니다. 공감대.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공감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하냐, 인간 대 인간 관계,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물에 대한 공감 능력도 이제는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능력을 풍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산업혁명은 공감과 그와 같이 그러니까 맞닿아 있으며, 그러는 것들이 저런 인공지능이랄지 로봇,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와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배양돼야 된다 하는 것과 이제 그와 같이 맞닿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은 AI, 그러니까 인공이 이제 융합된 건데,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는 얘기해 보면 2010년 정도를 그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제일 놀라운 건 공간입니다. 이번 스페이스가
상당 부분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걸로 그와 같이 이제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현실적인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현실적인 공간에서 가상 공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 가상 공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현실의 이해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까지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여행을 떠난다거나 이러는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추구해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도 이거 좀 가상 공간 이거는 시뮬라숑 이래가지고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공간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그 확대해 나가가지고 전체 사회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화상위를 통해서 바로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로 글로벌화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구상의 공간 능력이 확대되는 방면 일 개인으로 돌아와 보면 개인은 공간 능력을 확대해서 가상 공간까지 이제 확대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점점 발달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같이 다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발전돼 나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전문화돼서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됐는데 이런 한 가지 이해 폭보다는 다양한 그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적응력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융합형 인간, 이제 융합 이러는 것들을 그와 같이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한 가지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부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그러는 것들이 앞으로는 살아나가는데 정말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줄 거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융합이라는 거고 이 융합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더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실제로는 속도입니다. 속도. 정말 그래. 우리가 저 원시 공동체 사회랄지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에서는 한 1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그 변화가 지금은 오면 한 뭐 1시간 정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와 맞먹는 그게 바로 이제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점점 빨라질수록 인간이 그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실제로는 속도라는 것들 때문에 정말 인간은 불안과 그다음에 적응, 부적응 이러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나눠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공학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와 같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내서 좀 더 설명해 드릴 생각이고 적층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3D 그 프린팅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요즘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정말로 많은 일들 기계과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생산했던 그러는 것들 그 부품이 없으면 이 3D 프린팅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나사랄지 그러는 것들 그 부품을 그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진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상현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가상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의 가상현실은 대부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직은 그렇게 하는데 게임이랄지 이런 부분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영화랄지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계에서 경험한 다음에 돌아오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이런 데를 여행을 가가지고 눈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과 같이 여행하고 거기에서 가장 과 같이 특징적인 것들을 즐기고 그러는 것들이 공간 속에서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영화 봤던 것 중에 토탈 리콜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이 주인공이 의자에 앉아서 머리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사로 어떤 것들을 투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고 우주 공간에 들어가서 화성까지 이동한 다음에 화성이랄지 이런 데 뭐 그 우주에 가서 어떤 행성에 도착했는데 그 행성의 사람들이와 단합해 가지고 그 나라를 거기를 민주화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났는데 그 사람은 그런 같은 과정을 다 겪었는데 일어나면 가상 공간에서 그와 같이 이제 그 탐험했던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게 영화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왔을 때 열려라 참깨 이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동으로 문이 촥 열렸는데 지금 그런 개념은 엘리베이터랄지 그걸 타려고 할 때 다 문이 열리고 자동문이 설치되고 이러는 것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사회는 그렇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이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생각이고, 신소재 소재 그것뿐만 아니라 신경기술, 에너지기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부분 중에 상당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나갈 때 어떻게 적응하고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건 스마트 시티 이제 그것이 이상적인 목적인데,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4차 산업과 연결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앞서간다고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적인 예 중에 이제 이게 이제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인데 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요즘에 이제 자동 주행 장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만히 있어도 차가 알아서 탐지해가지고 앞에 뭐가 나타나면 탁 멈추는 그런 시스템의 자동 주행이 가능하고, 그 거리만 이제 어디를 입력하면 운전자는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자동적으로 그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자동 주행 장치 이러는 것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재밌는 거는 대개 이제 그 인간은 그 눈으로 인지한 다음에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그것이 너무 늦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이 자동 주행 장치를 할 때 인간이 직접 운전하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동 주행 장치에서 지금 그 미국의 과학자랄지 여러 실험을 하는데, 요중에 이제 그 제가 재밌는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사막 위에다가 그 안경을 씌웁니다. 안경을 씌워서 사마귀 안경을 씌운 다음에 그 사마귀가 그 작동하는 그런 사마귀는 그 사마귀의 눈이 굉장히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인간의 몇 배 이상으로 빨리 반응한다. 그냥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것이 어떤 장치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자동 주행 장치에다가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이걸 통해서 자동 주행 장치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연구하는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실제로 우리가 차를 주행하다가 정말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뛰어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마귀가 반응하듯이 빨리 반응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해가지고 4차 산업의 혜택을 누린다, 이제 이건 이렇게 됐다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어린이가 뛰어들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는 노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핸들을 어느 쪽에 트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을 때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는 건지 이러는 것들은 자동 주행 장치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떨어지는 그 부분인데,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면 어느 게 정말로 도덕적이냐, 그러니까 어린이를 살리는 거냐, 노인을 살리는 거냐, 이런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는 것들이 4차 산업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과 이런 4차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가운데 인간에게 던져주는 그 숙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도덕성 문제, 공정성 문제 이러는 것들도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말 초연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연결성은 정말 우리가 그 사물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사물들하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들리라고 생각 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걸어가면서 뭐라고 두런두런거리고 그러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두런거리고 저거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핸드폰에 다 요같이 에어폰
걸 한 다음에 다 통화하느라고 뭐라고들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보면 현대인들은 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초연결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초지능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 지능화 문제에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학력의 지적 능력을 다 같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중에 이제 지능화 문제와 우리가 조금 관련시켜서 더 약간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개인에 대한 그 지능, 그러니까 개인의 지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개인의 지식과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지식, 이것이 어떤 게 더 뛰어난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많은 발표한 자료를 이용해 보면 개인의 그런 지적 능력보다는 집단 지성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뭘 시사하는 거 아니? 이제는 개인의 그런 지적 능력보다는 집단 지성이 뛰어나다는 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집단 지성을 습득해가지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차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인간은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는 인간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이제는 인간이 사이버그처럼 이제 더 진화된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고차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이행할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핵심된 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부분 중에 그렇게 되면 정말 자아가 아주 다층적으로 펼쳐지는 자아가 될 거다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여기 PPT에 올려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의 자아만 지닌 게 아니고 다양한 자아로 형성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자아를 가졌다면 단순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적응력이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다 자아가 진행될 때는 실제로는 즐거움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장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말 그 피로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는 시대에는 어떤 것인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싫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관계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때 적응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기로 합시다. 4차 이제 산업혁명 시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초연결 시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는 정말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데이터를 정말로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진짜로 그게 이제 그 헤게모니 그런 것들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 살게 된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 이런 데는 이 빅데이터를 갖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진 구글이랄지 이런 데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문제가 조금 더 관련시켜가지고 우리 인간관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 노인들을 상당히 존중해줬습니다. 존경하고. 그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만약에 결혼했을 때 애가 열이 나고 우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건 그 할머니나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여쭈어서 그게 어떤 경험적 축적에 의해서 무슨 현상인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기성세대들한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지금의 신세대 그런 여성분들, 애기 엄마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다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꺼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로 인터넷을 찾아봐서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노인 존중 이러는 것들은 없어지고 기성세대에 대한 그러는 것들도 상당 부분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우리가 점점 더 어떤 의문나는 사항일 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아닌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진, 그러니까 인터넷이랄지 거기에 구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같은 데에다 물어보기 때문에 권력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제 하라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사회는 정말로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우리가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상당 부분 그와 같이 이제 그 진화와 혁명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한국에만 이제 그렇게 이제 국한시켜서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 그 자료를 보면 1953년에 우리는 67억, 67달러, 67달러를 그와 같이 1인당 이제 국민소득, 총소득이. 그런데 지금에 오면 2013년에 2만 6천 이 정도 되고 지금은 이제 3만 1349달러까지 이제 그와 같이 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추이를 보면 67에서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468배가 증가하는 그렇게 이제 커다란 변화폭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과 그다음에 정부와 후기 산업 사이로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에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초창기에 그 2001년 정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게 이제 테크닉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의 그 회사인데 이 회사보다는 대부분 제조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석유업 그다음에 금융업 이러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1년에도 그런 과정을 보였던 게 마찬가지로 한 개 애플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상위에 차지하는 거면 2017년에 들어서더니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이스북까지 전체가 테크닉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의 사회가 그다음 회사가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변하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데이터 기업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사회로 이제 그 간단한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이 기하급수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신석기나 구석기, 철기 시대 뭐 쭉 거쳐오면서 중세 시대까지 변화의 폭이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 어떻게 될 거다는 걸 예측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측하니까 불안감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적응하기도 쉬웠다.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것들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서 정말 이제 그 부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이제 생명기술 이걸 갖고 이제 그 4차 산업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 보면 진짜 여러 가지 과 같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연구한 건데 닭을 이제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달걀을 낳게 하는데 닭에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암 치료제를 갖다가 그 같이 생산했는데 이게 뭐 한 개당 6천엔이라니까 그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억이 넘는 한 개, 달걀 한 개가 1억이 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생명공학 이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궁무진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중에 이 형광돼지인데 2001년입니다. 이제 가려져서 그러는데 2001년에 형광돼지라는 걸 그거 같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건 유전자를 그거 같이 변이 조작해가지고 이거를 그거 같이 형광색이 나는 그런 돼지를 갖다 그거 같이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인간의 몸속에도 이렇게 투영돼 가지고 저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에 가가지고 저렇게 우통을 벗게 되면 몸이 저런 쪽대로 빛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러러보는 스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는 별게 아닙니다. 스스로 타락하면 스타가 되는 건데 그렇게 스타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시대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중에 이제 잠깐만 설명하면 인간이 이제 편집합니다. 인간을 편집하게 되는데 이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그 정자와 난자 그 결합할 때부터 그게 관여해 가지고 하는데 저게 중에 IQ를 갖다가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력을 2.0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절대 음각을 만들어가지고 음감 만들어서 피아노를 할지 모든 음악을 잘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리에 그렇게 이제 그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 주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같이 조작해가지고 인간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진짜로 IQ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암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는 저런 유전자를 갖고서 편집해 갖고 태어나게 된다면 저 아이는 진짜로 잘하게 될 겁니다. 그냥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운동뿐만 아니라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지 못하게 될 거고, 저 부분에서 정말 인간의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죽지 않는 인간이 2025년 뭐 이 정도에 등장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되면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 구조 이런 것도 심각해질 거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다. 생명공학의 변화 과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이제 그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3차 셋째 주의 강의 중에 2차 시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이 부분이 약간 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 직접 대면한 다음에 여러분과 그와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때 강의할 때 뵙기를 이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